나는 58세 강준호다. 30년 가까이 공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다. 사람들은 공기업 직원이라고 하면 돈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다닌 곳은 대기업 공기업이 아니라 지방의 중소형 공기업이었고 급여도 넉넉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도 꾸준히 일하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했고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 퇴직할 당시에는 자신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허투루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았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나와 아내 둘이 사는데 큰돈이 들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 개인연금으로 50만 원 정도가 나오니 생활비로는 충분해 보였다. 나는 경기도 남양주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출도 없었고 차는 10년 된 소나타를 몰고 다녔다. 여행은 가끔 다녔지만 사치스럽진 않았다. 오히려 나는 퇴직 후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이 컸다. 퇴직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평생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던 게 한이 됐다. 아내도 이럴 때 가야지, 나중에 건강 안 좋아지면 못 간다며 적극적으로 권했다. 우리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3주 동안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돌았다. 비용은 약 8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제 일 안 하는데 이 정도 즐겨야지.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을 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가 20년이 넘었으니 욕실 배관도 교체해야 하고 벽지도 바꿀 때가 됐다.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만 들릴 생각이었지만 하다 보니 마루도 바꿔야 할 것 같고 싱크대도 교체하고 싶어졌다. 결국 수리비가 1,5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아내는 그래도 한번 고쳐놓으면 10년은 더 살지 않겠어? 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문제는 퇴직 후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3천만 원 넘게 나갔다는 점이었다. 그 즈음 딸이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우리 첫 손주였다. 딸과 사위는 맞벌이였기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아내가 우리가 돌봐주면 어떻겠냐. 고 물었고 나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보태게 됐다. 딸이 애 키우느라 힘든 걸 아니까 장을 볼 때마다 몇만 원씩 보태고 아이 옷도 사주고 기저귀며 분유도 챙겼다. 그러다 보니 딸이 힘든 상황에서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아빠, 이번 달 유치원비가 좀 빠듯한데라는 말을 들으면 모른 척하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슬슬 불안해졌다. 퇴직 후 2년 차가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허리 통증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시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했지만 시술비가 문제였다. 치료비와 입원비, 이후 재활치료까지 합치니 5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운동도 못하고 움직임이 줄어들다 보니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았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3,040만 원씩 추가 지출이 생겼다. 이렇게 병원비가 나가니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졌다.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내 통장에는 5천만 원도 남지 않았다. 퇴직할 때만 해도 2억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빨리 돈이 줄어들었다. 여행 한 번에 800만 원, 집 수리에 1,500만 원, 손주 돌보며 생활비 지원, 병원비와 약값. 조금씩 나간 돈들이 쌓이니 어느새 퇴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트에서 시급 9,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월세 걱정 없이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퇴직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마트에서 일한 지 반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한 달만 하다가 그만둘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처음엔 생활비 조금만 벌면 되지 싶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다. 내 약값만 해도 매달 40만 원 가까이 나갔고 기름값도 부담이 됐다.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매달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차라리 차를 팔까? 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아내와 장 보러 가는 것도 불편해진다. 결국 포기했다. 체력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졌다.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퇴직 전에는 그냥 좀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쉬어도 허리 통증은 쉽게 낫지 않았다. 게다가 나이 들어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만만한 게 아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살게 될 줄은 몰랐다. 딸과 사위는 맞벌이라 손주를 우리가 돌봐주고 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돌봐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다. 애가 크면서 장난감이며 옷이며 계속 사줘야 했다. 처음에는 아내가 사는 걸 말렸지만 손주가 울고 보채면 안 사줄 수도 없었다. 아내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했고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월 단위로 돈이 빠져나갔다. 손주 용돈, 간식, 장난감, 유치원비 보태주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빠 사실 우리가 요즘 좀 힘들어. 사위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나왔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혹시 한 500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도 금방 갚을 거야. 사위가 일자리 구하는 대로 바로 갚을게. 나는 고민했다. 이미 내 돈이 거의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딸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아내와 상의한 끝에 500만 원을 줬다. 금방 갚을게라는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퇴직 후 6년 차. 나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마트 아르바이트는 내 몸을 점점 망가뜨렸다. 허리는 더 아파졌고 당뇨는 악화됐다. 한 번 병원에 가면 5만 원 약값만 해도 3,040만 원이 나갔다. 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런데 아내는 이런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좀 쉬면 안 돼? 쉬면 뭐 먹고 살아? 우리도 연금 나오잖아. 너무 힘들면 그냥 적게 쓰면 되지 않아? 아내는 나에게 좀 더 아끼라고 했다. 그런데 이미 아낄 만큼 아꼈다. 나는 마트에서 직원 할인까지 받아가며 최저가로 장을 봤다. 하루 3끼 다 집에서 해결했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돈이 남질 않았다. 나는 점점 화가 났다. 당신은 집에서 쉬면서 나보고 계속 일하라는 거야. 나도 집안일하고 손주 돌보느라 힘들어. 그럼 나도 그냥 집에 있을까? 그럼 생활비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점점 더 자주 싸우게 되었다. 퇴직 후 7년 차. 이제 내 통장에는 3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냥 남은 돈으로 최대한 버티기.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불려보기.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기. 그런데 문제는 투자할 돈이 너무 적었다. 주식이나 코인은 너무 위험했고 부동산은 엄두도 못 냈다. 차라리 노후에 안정적인 일이 없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봤다. 그러던 중 친구가 택배 분류 작업을 추천했다. 야, 거기 가면 시급 1만 2천 원은 나온다. 새벽에 몇 시간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 나는 혹했다. 지금 하는 마트 일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현실은 달랐다. 새벽 4시에 출근. 계속 허리를 숙이고 물건 정리. 하루 4시간 일해도 온몸이 쑤심. 나는 3일 만에 포기했다. 허리가 버티질 못했다. 이제 더 이상 일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건강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퇴직 직후 몇 년 동안 돈을 아꼈다면 지금 이럴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마트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허리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남은 돈으로는 몇 년을 버티지 못한다. 딸은 여전히 돈을 갚지 못했고 나는 이제 그 돈을 받을 희망도 버렸다. 손주는 예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내가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 딸과 사위가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차마 모른 척할 수도 없다. 퇴직 후 10년이 지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다시 생각한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퇴직금이 많아 보여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한번 소비 패턴이 커지면 줄이기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건강 문제도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가족을 돕고 싶어도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